네, 하지만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이 더 그립고 소외된 마음만 커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대변인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받으세요. 네. 곧 있으면 설인데요. 네. 설에 뭐 하실지 궁금해요. 저는 큰 며느리라서요. 네. 우리 집도 큰 집이라서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큰 며느리답게 이제 집에서 다 모여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3일 전부터 계속 이제 음식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그런 가정입니다. 전도 저희랑 드시고. 똑같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필리핀 처가가 아니라 필리핀 이제 그 집에는 고향에는 안 가십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이제 필리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은 크리스마스하고 신정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딱 가게 되면 명절 때 한국의 명절 때 되면 별로 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동서가 오고 난 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동서가 조금 걸려서 생겼는데 네. 생기고 난 후에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은 나중에 동서가 뭐 어머니 저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분위기가 네.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동서가 생겼으니까 동서는 집에 가는데 나도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서가 네. 친정으로 떠나버렸을 때 허전함을 그렇죠. 느끼신다. 허전하고 혼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제 며느리로서의 뭐 일도 하시겠지만 또 의원으로서 일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다문화 가정 연관된 활동도 설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설 이전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곳곳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막상 이제 명절 때 설날 이제 전날하고 설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가족을 만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행사 관련된 그런 행사이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 특히 정말 명절 때가 정말 되면 특히나 고향 생각 더 많이 나면서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이 명절 충후군이라는 그 자체 모르는데 있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 명절 충후군이 있다는 게 배우게 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명절 충후군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물론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고 명절 때마다 모든 가족 특히 큰 며느리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주 여성들은 그렇다 치고 이주 노동자들 특히 유학생들 이제 집에 우리는 그나마 시댁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분주하게 보낼 수는 있지만 대부분 혼자서 보내는 그런 경우이거나 교회나 뭐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주 여성들보다 다문화 가족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외로운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근로자분들이요. 그 의정 활동을 하시다 보면요, 이제 의원회관 사무실로도 그 많이들 민원 찾아오시고 그러잖아요. 이 이주 여성들 만나 보시면은. 좀 어떨 때는 뭐 보람도 느끼실 때도 있겠고 또 어떨 때는 또 안타까움을 느끼실 때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어떨 때가 좀 제일 안타까우셨어요? 대부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가 됐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들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 차가 17년이 되다 보니까 17년이요. 네.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아이가 한 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퇴직한 상태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홀려서 엄마가 키워야 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들고 막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키워야 할 그런 관련된 그런 문제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은 요즘에 가장 많이 원하는 거는 정말 혼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제 법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정의상으로는 다문화 가족은 한국 사람과 이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결혼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가정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실 이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들뿐만이 아니라 도자자나 아니면은 노동자, 이주 노동자나 난민, 꼭 결혼이 네, 아니더라도요.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네. 이제 와 있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우리 다문화 사회를 이렇게 바라봐야 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입니다. 이제 어떠한 한 가족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 다문화 사회를 우리의 국가의 이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뿐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더 많은 구성원이, 더 여러 구성원이 있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특히 우리가 늘 잊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하면은 외국인들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아까 다문화 가족 지원법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을 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있잖아요. 다문화 네. 가정.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에 모든 5천만 명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다른 이제 해외에서 온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조금 더 죽게, 조금 더 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문화 가정에 이런저런 각종 지원들도 많이 사실 생겨났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네. 지자체마다 아무래도 뭐 부자 지자체가 맞습니다. 있고 아닌 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내에서는 이제 많이 이루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가부 차원에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느 지자체에든 똑같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가부 자체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자체마다 네. 나름대로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그런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은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뭐 다문화 행복과 이라는 거 다문화 가정들만을 위한 그런 과도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마다 내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정책이나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 사업들이 다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다른 데는 있는데 다른 데 없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의원님 네. 그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전 95년도에 95년도에요. 네. 한국말을 정말 저보다 더 잘하시는 감사합니다.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언어 문제도 정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안이? 아무래도 처음에 오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대화가 돼야 모든 것을 불릴 그렇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기 정착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우리 정부의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건데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재혼 가정도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혼 가정이 엄마가 재혼을 함으로써 그 아이를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어 교육도 따로 이 아이들한테 시켜야 할 그런 문제가 시켜야 할 그런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올해 15일 날에 발표했던 우리 다문화 정책 관련된 전반적으로 국무정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었던 그런 정책은 이제는 이제 그 여가부하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 한국어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지자체와 같이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하실 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께서도 남일 같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이해도 가는데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 예. 돕는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네. 최근에는 이 실제로 법률 개정안 발의하셔서 통과되고 시행까지 되는 법률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제가 결의안을 그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복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면은 알아보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직접 해서 돈을 직접 해서 내야 되는 그런 돈으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개정안을 해서 그 개정안 내용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국내에서는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한 그런 소송들은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항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할머니들께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1분당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한 사람당 100만 원 가까이 예.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셨군요.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이제 위안부 피해자 소송 비용 지원하는 일은 하셨는데 최근에 약간 그 논란에 좀 쓰셨잖아요. 네. 이 정작 이제 그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를 하는 그 촉구 결의안을 하는데 네. 거기에는 또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라는 말씀을 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반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를 반대는 하지를 아니고요. 않은데 그때 당시는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외교부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이렇게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외통위에 지금 계시죠? 네. 외통위도 마찬가지로 외교부도 마찬가지로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신중히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으로는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우리 소위에서 이야기를 결의안 발의를 했던 남윤인순 의원님도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끝난 게 아니라 2월달 소위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림비가 이제 미국에도 있고요. 지금 여기도 우리 일본 대사관 앞에도 있는데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러면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장소요. 사실은 우리 헐로코스트는 아시죠? 이제 네. 헐로코스트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가 유명한 도시, 유명한 박물관들에서 헐로코스트를 위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기림비를 설치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오시는 그런 관광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우는 게 훨씬 더 낫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그렇죠. 수 많은 있게끔. 사람들을 알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게가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 헐로코스트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아마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빌려가 위안부 관련된 일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많은 국가에 연대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몇 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세우는 게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이제 그렇게 이 위안부 문제를 좀 더 이제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네.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게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이제 네. 반대로 비치면서 네. 친일 의혹까지 이제 나오고 네.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를 좀 네.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참 많이 나왔을 때 조금 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났던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역효과도 일어날 수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그런 기회가 오늘처럼 이런 오늘 기회가 생겼네요. 마련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새해 의정 목표라고 할까요? 올해도 뭐 다문화 가정 지원이라든지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이야 뭐 계속 하실 테고 올해 또 다른 생각하시는 올해 계획 있으십니까? 예, 작년 5월부터 제가 이제 가족 행복 투기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는 가족 행복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 투기 안에서는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자살하고 학교 폭력하고 가정 폭력 그리고 성폭력입니다. 제가 가정폭력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위원님들과 함께 이 6개월 동안 이 가족 폭력
가정폭력 관련된 그런 법안 2개 전부 다 지원 법안하고 특례법을 많이 개정을 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전면적으로 우리가 가정폭력이 가정보호가 아닌 우리의 인권 보호로 자원으로 바라봐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주 아동 권리 법안을 그 준비 중에 19개 단체와 같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유엔의 아동 권리 부장 그런 거를 가입이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법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아무것도 이렇게 지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업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꿈이 뭐예요? 정치인이라서 꿈이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재선이요? 저는 이제 사실상으로는 정치인은 아니었고 네. 처음에 이 기회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고 좀 계획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는 재선이라는 그 기회가 오게 된다면은 제가 꼭 제 보기로는 제 판단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반대를 하게 되면은 기꺼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네. 저도 나름대로 제가 원래 있었던 저 자리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의원님께 가졌던 그 오해들 네. 좀 풀리셨을 풀렸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